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장 치료제가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획기적인 돌파구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이 이번 주 전당대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합니다. 이로써 대선을 2달여 앞두고 각 진영은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저희 좀 정리부터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356만 명을, 또 누적 사망자는 81만 명을 각각 넘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587만 명으로 60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브라질은 360만 명, 인도가 310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난 1월 3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6일 만인 지난 23일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일 200만 명을 넘어선 뒤 16일 만에 100만 명이 추가된 겁니다. 확산세가 가팔라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달 중하순쯤 인도는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3일 인도의 신규 확진자는 6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3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는데 이 혈장 치료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쨌든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에 좀 효과적인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우선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FDA는 입원 후 사흘 안에 처방받는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혈장 치료는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메르스와 사스 사태에도 혈장 치료제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 2만 명을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80세 이하 환자에게서 혈장 치료제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같은 소식을 확인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오늘은 대단한 날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 성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대선 승리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 모색을 위해 공화당 전당대회 전날 이런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회복 환자의 혈장이 코로나19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에 돌파구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혈장 치료제 얘기를 저희 해봤고 저희 경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암울한 경제 상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런 내용이죠. 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주요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인용해 7월 현재 경제 선진국들의 부채가 세계 GDP, 국내 총생산 대비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속한 글로벌 경제 성장 덕분에 선진국 채무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지만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다른 나라 상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우선 남미 페루에서는 방역 규정을 어기고 파티가 열린 클럽
나이트클럽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던 사람들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 밤 경찰이 수도 리마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불법 파티 단속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아나려다가 13명이 깔려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퍼지는지 추론하기 위한 실험적인 행사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밀폐 공간에서의 코로나19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겁니다. 행사에는 건강한 성인 1,400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마주치게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예, 눈여겨봐야 될 지점들이 좀 보이는 다른 나라의 상황들이었고,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요. 러시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등록했다는 코로나19 백신. 근데 이게 이제 3차 임상을 뛰어넘어서 아무래도 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러시아 안에서도 이 백신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끊임없이 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러시아인 절반 이상이 최근 자국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이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2%는 접종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반면 52%는 접종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접종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해당 백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조사 기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3,000명의 러시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24%만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5%는 백신이 너무 짧은 시기에 개발됐고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확진자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브라질에서 백신에 이어 치료제 임상시험 허가도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내어줬던 허가 33건 가운데 최소한 21건이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소식 알아볼 텐데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초대형 산불까지 발생을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휩쓸고 있는 초대형 산불이 날씨 때문에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마른 뇌우와 강한 바람이 추가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여기서 마른 뇌우란 비가 내리지 않고 천둥 번개만 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번개 때문에 발생한 20여 개의 산불이 동시에 진행돼 4,000제곱킬로미터 넘게 태우고 11만 9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산불 2개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두 번째, 세 번째 규모로 크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마른 뇌우와 거센 바람이 산불의 규모를 더 키울 것으로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13,700명의 소방관을 도입해 밤낮 없이 진화 작업 중이지만 진화율은 10%대에 그칩니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과 미군도 진화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을 이미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공식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24일에서 27일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24일 후보 공식 지명 절차가 진행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에 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샬럿의 방문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차별화를 기하며 흥행몰이에 나서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후보는
마지막 날 수락 연설을 통해서 화려한 조명을 받도록 했던 그런 전통을 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대거 등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내각 인사가 동원되는 것도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브리핑 미국 대선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